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의 경력적 실패나 대중의 비난이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이었을 것이다. 특히 2003년에 그의 두 번째 부인 안진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랬다. 그가 1993년 애틀랜타에서 만나 1994년에 결혼한 안진현은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운 시기에 영적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조용필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는 나쁜 소식을 들은 날 한국에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듣자마자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반쪽 영혼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잃었다는 느낌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그에게 남겼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그는 많은 일정을 취소하고 방에 틀어박혀 그녀와 함께 행복했던 시절에 작곡한 노래를 들었다. 마치 남아있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듯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안진현과 더 자주 함께 할 수 없었던 때들을 떠올리니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로서 한국, 일본, 미국을 자주 여행했는데 그녀는 미국에서 로비이스트로 살면서 일했습니다. 그는 공연을 본 후 호텔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은 뒤 희귀한 인터뷰에서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녀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위해 완전한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후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 아픔이었고 관객은 몰랐지만 그는 무대에 서는 동안 여러 번 울었다. 조용필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슬픔은 그의 경력 초기의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화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무명 아티스트로서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머니가 심하게 아플 때 애트킨스 밴드와 함께 중요한 공연을 준비하느라 연습에 바빠서 어머니를 방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사과하는 의미로 친애하는 친구라는 노래를 썼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상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에 대한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예술가로 만들었고 감정적인 멜로디로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에게 가장 큰 슬픔은 상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곁에 두지 못한다는 무력감입니다. 조용필의 음악 인생은 50년이 넘는 여정이었고 그동안 그는 빛나는 정점과 극복하기 힘든 날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는 1968년 10대 시절 록밴드 애킨스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 경력을 시작했으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공연을 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는 명예나 돈에 관심이 없는 그저 열정적인 청년일 뿐이었고 그저 음악으로 살고 싶어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976년 그의 첫 솔로 싱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매하면서 찾아왔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만 큰 인기를 끈 것이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국경을 넘어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노래의 일본어 버전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조용필은 수십 년간 한국 대중가요의 황제라는 칭호를 유지했다. 1980년대는 그의 전성기로 1980년 창밖의 여인, 1986년 잃어버린 기억 등 일련의 성공적인 앨범과 수만 명의 관객을 모은 콘서트를 냈다. 그는 198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 예술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음악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1988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K-팝이 국제 무대에서 길을 닦는 선구자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그의 입지를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2년 1977년, 1979년 동안 공연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한국에서 큰 스캔들이었다. 그는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썼지만 언제쯤 무대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금지령이 해제되자 그는 더 강해졌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의 경력에 있어 또 다른 좌절은 1990년대 초반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인한 청소년 음악 열풍이 그의 세대를 뒤덮었습니다. 1992년 발매된 Sad Beatrice 등의 앨범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는 자신이 잊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콘서트에 집중하며 텔레비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어느 날 기대에 못 미치는 공연을 마치고 난 후 그는 무대 뒤에 앉아 기타를 움켜쥐고 무기력함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계속 음악을 연주할 동기를 찾았고 자신의 음악이 결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13년 앨범 헬로로 화려하게 컴백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을 증명해 줍니다. 이 앨범은 가온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두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는 꾸준히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젊은 예술가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가 상을 받을 때 흘린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청중이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조용필의 노력은 단순히 오랜 연습이나 작곡에만 그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는 일본 공연을 위해 몇 달 동안 일본어 노래 부르는 법을 배웠고 밤새도록 깨어서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중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경력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흘린 재능, 열정,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가 쉼없이 추구하는 위대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도 원했습니다. 그는 19개의 스튜디오 앨범을 통해 록, 팝부터 현대 혼합 클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실험해 왔습니다. 앨범 로드 투 20 프레류드 1, 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는 노래, 미래 세대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7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그 증거다. 그는 또한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한다. 카네기 홀, 일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연하는 것이 그의 꿈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국제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위해 노래해 전 세계에 한국 문화와 국민을 알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3년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훈장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을 때 그는 마침내 자신의 노고가 인정받은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콘서트를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1993년에는 부산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2005년 그는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하여 그곳에서 환영을 받은 몇 안 되는 한국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콘서트는 그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노래를 선택하고 그레이트 버스 밴드와
리허설을 하고 무대를 디자인하는 등 모든 과정을 거쳐 관객에게 완벽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조용필은 음악 외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해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취란 단순히 수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KBS 베스트 아티스트상, CBS 소니 골든 디스크상 등 수십 개의 주요 상을 수상했지만 자신이 해온 일을 돌아보며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살았다는 것을 아는 만족감이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우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1983년에 박지숙과 처음 결혼했는데 그 당시 그는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박지숙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상냥한 여성이다. 두 사람은 친구 모임에서 만났고 그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으나 이혼으로 끝났다. 그는 박지숙과 함께한 첫 몇 년은 서울에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지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한 압박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고 어느 날 그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이별이 남긴 공허함을 울기도 했습니다. 안진현과의 두 번째 결혼은 더욱 깊은 사랑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애틀랜타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가 공연을 하러 왔고 그의 누이의 소개로 그를 만났다. 미국 로비스트인 안진현은 지성과 힘을 겸비해 특별한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들은 1994년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주지에서 결